한 시즌 농사의 성과를 거두는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 마지막 스프린트 주말이기도 했던 만큼 많은 포인트가 걸려 있었는데 혈투가 펼쳐진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를 리뷰 영상을 통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은 하드와 소프트 각각 한 세트를 꺼내들어 페이스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작년 기록보다 약 1초 정도 빨라진 기록이 나왔는데 세션 중도에 또다시 보타스를 불러내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Q1은 모든 선수가 연료를 많이 싣고 나와 장기전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시가지 서킷이 아니지만 사막풍의 영향으로 트랙 에볼루션의 폭이 큰 서킷인 만큼 달릴 때마다 랩타임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고 알론소가 1위 자리에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션이 끝났을 땐 해밀턴의 탈락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최근의 부진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SQ2 역시 쉼없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나름 무난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 기록 삭제가 간간히 발생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하자르의 기록 삭제가 세션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면서 SQ3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덕분에 안토넬리는 턱걸이 생존에 성공했고 유키가 자력으로 SQ3까지 무난하게 생존했습니다. SQ3는 소프트를 착용하고 정확하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베르스타펜은 심한 바운싱 현상을 세션 내내 겪으며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폴 포지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션이 끝났을 때 츠노다가 베르스타펜보다 팀메이트로서 앞에서 출발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 발생했고 르클레르가 10명의 선수 사이에서 길을 펴지 못하며 9그리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는 결론적으로 기차놀이가 진행됐던 세션입니다. 스타트 과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볼 것이 없었지만 스타트에서의 엄청난 상황을 츠노다가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스타트를 성공한 5그리드의 유키가 알론소를 일찌감치 잡아내고 3그리드의 노리스까지 압박하며 자리를 잡은 덕분에 베르스타펜이 무난하게 유키와 자리를 바꾸며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반면 중위권에서는 르클레르가 1번 코너에서 크게 밀리며 13위까지 떨어졌고 자력으로 초월이 힘든 서킷에서 어려운 스프린트 레이스가 진행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DRS를 적극 활용하고도 자력 초월하기에 너무나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앞서 달리던 선수가 실수하지 않고서야 초월에 가깝다고 할 만한 장면이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채로 스프린트를 마감지었고 피아스트리의 3년 연속 카타르 스프린트 우승으로 경쟁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보다 1점 뒤처지긴 했으나 3점 뒤처질 뻔했던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다행이라고 여길 만한 결과를 맞이했고 안토넬리가 최종적으로 5초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츠노다가 무려 5위 자리에 앉게 된 흥미로운 결과를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스프린트에서 소폭 차이를 좁히고 벌리며 레이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Q1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쉼없이 얽히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세션 1위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스프린트 세션을 하나의 프랙티스 세션으로 사용했던 알핀의 가슬리가 그 수혜를 톡톡히 보여주는 듯한 기록을 보여주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던 반면에 해밀턴은 탈락권에서 허덕였습니다. 세션이 종료됐을 땐 보톨레토가 탈락권에서 탈출하며 츠노다를 밀어냈고 결국 또다시 Q2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해밀턴의 경우에는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똑같이 18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커리어 통틀어 최고의 암흑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Q1 탈락자는 츠노다, 오콘, 해밀턴, 스트롤, 콜라핀토입니다. Q2입니다. 세션 초중반부터 1분 19초 중반에 진입한 피아스트리의 압도적인 기록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베르스타펜은 단 한 랩을 달리는 것이 아닌 연료를 상당량 싣고 나와 연달아 달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를 통해 예상 외의 유용한 데이터를 얻어낸 레드불이었습니다. 반면 하위권에서는 가슬리가 생존권으로 올라왔으며 히아나리만치 중동 서킷에 강한 알론소까지 꾸준히 탑10에 올라왔고 영혼을 끌어모아 턱걸이 생존에 성공한 르클레르까지 Q3에 진출했습니다. 자우버는 아쉽게도 한계에 봉착하며 카타르에서는 Q2 진출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Q2 탈락자는 훌켄버그, 로슨, 베어만, 보톨레토, 알보리입니다. Q3입니다. 첫 플라잉랩부터
노리스가 1분 19초 495의 기록으로 엄청난 페이스를 자랑했고 곧장 피아스트리가 0.035초 차이로 그 뒤를 이으며 맥라렌 독주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시가지였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대형 스핀을 일으킨 르클레르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기록을 완성시킨 그 순간 트랙에 사인스로부터 발생한 이물질이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3분 30초가량 남은 시점에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고 잠정폴이었던 노리스가 가장 먼저 랩을 도전했지만 살짝 흔들렸던 것을 이유로 일찍이 랩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폴시터에 도전할 만한 페이스를 보여줬던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 그리고 러셀이었지만 같은 스펙을 가진 피아스트리는 1위 자리에 안착에 성공했고 상대적으로 섹터 2, 3의 약점을 보이는 베르스타펜과 러셀은 기록 갱신에만 성공했을 뿐 유의미한 순위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가슬리, 사인스, 하자르와 같은 중하위권 팀의 선수들도 상호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반면 르클레르가 또다시 10명 중 최하위권의 기록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챔피언 경쟁자가 서로 엉겨붙는 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했고 스타트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홀스그리드의 베르스타펜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카타르의 왕 타이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2025 카타르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였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스프린트와 마찬가지로 스타트 과정에서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를 잡아내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순위를 크게 잃은 러셀과 크게 올린 해밀턴이 있었고 종이권에서 가슬리의 실수로 인해 바로 뒷순위인 훌켄버그와 직접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서로가 가까워졌습니다. 허나 기회를 포착했던 훌켄버그가 1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돌다 충돌하며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딱 50랩이 남은 시점에 세이프티카가 발령되고 가슬리가 차 한 대 분량의 공간을 내어줬다는 것으로 판정하며 페널티 없이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세이프티카가 나왔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의 필두로 맥라렌을 제외한 모든 팀이 피트스탑을 진행했고 쏟아져 들어온 17대의 차량으로 인해 제때 나오지 못한 안토넬리를 사인스가 핀레인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레이스가 재개되고 페이스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맥라렌과는 반대로 클린에어에서 달리고 싶어 페이스를 조절하는 베르스타펜의 전략이 눈에 띄었고 중하위권의 모든 선수가 알론소에 잡혀 DRS 트레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피트로 들어가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왔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모두 알론소 앞으로 나오며 시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선수들도 피트 스탑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하드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가슬리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의 전략을 만든 레드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바꿔나온 타이어로 피아스트리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노리스의 실수를 틈타 최대한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베르스타펜의 페이스가 무서웠던 맥라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피트스탑을 진행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사인스의 뒤로 나왔지만 노리스는 나온 자리가 안토넬리의 뒤였기 때문에 타이어 성능상의 우위가 있더라도 초월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사인스와 대중들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르스타펜의 독주가 이어지던 중 안토넬리는 노리스를 끈질기게 막아내고 있었지만 마지막 랩에 돌입하는 그 순간 실수를 범하며 허무하게 한 순위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노리스 입장에서 안토넬리가 벽과 같았을 텐데 실수를 해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베르스타펜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2경기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또한 7그리드에서 시작해 3위까지 전력과 자력으로 올라온 사인스가 윌리엄스 소속으로 단일 시즌 2번의 포디움을 차지하게 되는 영예를 맞이했고 하자르가 막판에 발생한 펑처로 인해 순위가 떨어지며 츠노다 역시 포인트 피니시를 성공하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안토넬리가 실수 없이 끝까지 노리스를 막아냈다면 레이스 한 번에 무려 15점이나 줄어들어 고작 10점의 격차였겠지만 2포인트라도 더 벌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애매한 격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아스트리와는 16포인트 차이로 산술적으로는 우승이 가능하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격차이기 때문에 팀메이트의 사고를 기대하지 않고서야 우승 가능성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사인스의 포디움 피니시로 인해 컨스트럭터 5위 자리를 사실상 확정지으며 내년을 기대해야 하는 윌리엄스로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무방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찾아오는 아부다비에서의 최종전을 위해 말을 아끼며
챔피언 경쟁자들의 포인트 격차가 더욱 줄어든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의 리뷰 영상 급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